전부 특산품 뭐뭐 있다고 해서 꽃감 그러니까 건강식이네. 인베드, 이강주, 그다음에 볶음자리도 있고 저녁에 볶음자리도 하고 그다음에 대하는 밥대도 있네요. 집병사 간우도 있고 통화도 있고. 그때는 서울 세트 들어갈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몰랐는데 명절 3번 다 빼볼까? 예, 3번. 순차 고추장 명절 선물세트로 저번에는 뭐 윤석열 최고위원님 아시다시피 농담을 엄청 많이 씁니다. 저거 한번 동안 특산품을 뺐어. 유명한 술들이 많아요. 한번 더 지져 넣은 게 좋겠다.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농평을 하죠. 송곳 농평을 청와대에서 전화 오고 어제 저 골라고 그런 게 안다고 전화왔어. 공조라 내용이 뭐예요? 공조라 내용. 이 정도가. 카톡이 왔는데 이 정도 치고. 조그만 집이. 자, 이제 52차 최고위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국회에 대한 경례. 하고 테스트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윤 대표님의 오르반에 있겠습니다. 네, 52차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명절 다가오는데요. 작년에 우리 국민 지갑에서 나온 추가 세수가 25조 원을 넘을 생각입니다. 269조 국세 정부 목표 중에 25조니까 293조가 될 모양인데요. 2001년 전에는 23조가 더 거쳤고 또 1년 전에는 20조가 더 거쳤고 3년 연속 20조, 23조, 25조 장사는 안 되고 경기는 바닥인데 세금은 20조, 23조, 25조 더 걷고 거기에 20%가 담배세입니다. 담배세. 7조 거치던 담배세가 작년에 12조, 5조를 더 걷었는데 이 5조는 중하위층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턴 이 세금이 5조가 더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흡연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 효과는 충분히 가진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력히 제도화하고 동시에 명절 선물로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담배세 원상 회복일이 절반쯤 다시 서민 주머니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5조면 1인당 50만 원씩 셈이고요. 담배 피는 분들은 한 달에 6만 원씩 더 부담을 하는 셈입니다. 설명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명절 설 선물 보내면서 지금 재작년 추석 또 설 추석 설 이 세 번째 명절에 유독 전라북도 특산물만 빼버린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다 지역 특산물로 선물을 보내면서 어찌 전라북도만 그렇게 특산물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도 이강주, 복분자주, 순창 고추장, 곰소 젓갈, 함장 박대 뭐 헤아릴 수 없는 특산물이 있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을 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켜야 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또 현실성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은 밀어붙여서 덧나게 하고 그런 것이 이 문정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서 애초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가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만이 아니라 각 시도별로 한 건씩 올려라 이렇게 하더니 내일 17개 시도에 약 40조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모양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99년도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MB정부에서 다시 한번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그걸 떠나서 새만금을 국책사업으로 하려면 공항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을 걸더니 이제 면제하는 대상으로 넣기 위해서 17개 시도에 한 건씩 다 끼워넣어라.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과연 지역균형 발전 철학입니까?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했던 이 정부가 MB정부 뺨치는 MB정부 5년 동안 예비 타당성 면제, 예타 면제 60조. 근데 이미 문정부가 29조 규모의 예타 면제를 시행한 바 있고, 또 내일 발표를 하면 MB 정부 5년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SOC 몰빵 경제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경기 부양 SOC는 안 하겠다 하는 공약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인기 영합주의, 선심성 예산 풀기에 나선 모양인데 결국 걱정은 1,500조나 되는 가계부채, 쪼그라든 국민경제 속에서 방향 없이 오락가락하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서민경제만 더 거리가 비게 됐습니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장병화 원내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해가 가고 한 달이 다 지나가지만 국회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여당은 연이은 악재 때문에 국회를 열릴 거고 하고, 제1야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어쨌든 방식으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1월 임시회에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지역민들 가서 무슨 낯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의 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 당략 때문에 민생을 챙기고 정치 개혁을 이룰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월은 설 연휴 등으로서 실제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 이전에 이번 주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대 양당들 당이 당력 이렇게 다른 정치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국회를 여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고용 단성치가 0.136으로 2009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핵심 생산 계층인 30, 40대 남성 취업자가 전년보다 17만 7천 명이나 급감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미중 패권 전쟁과 세계 경기 하강 추세 등 대외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어서
유승엽 최고위원님의 발언입니다. 지난 금요일 축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아시안컵 8강에서 카타르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1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선수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졌는지 알아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배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스타 플레이어에만 의존하는 경기 방식입니다. 한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경기를 진다면 그것은 강팀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승리를 위해 한 선수에게만 투자와 기대를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내일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30개의 예타면제 요청 사업에 대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다, 총선 대비용이다 하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왜 지자체는 예비 타당성 면제에 그토록 목매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방에서 예타 제도를 통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예비 타당성 제도 자체의 문제는 예비 타당성 제도 자체에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병환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2001년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189건 중 95%가 넘는 181건에서 경제성이 일관적으로 사업 시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만 종합평가지 실제로는 경제성으로만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핏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따지면 굳이 정부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이 나면 민간이 스스로 나서서 일을 하면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비효율적인 일, 비록 손해는 볼지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의 종속 변수인 현행 예타 제도로는 계속해서 수도권에만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에만 몰리게 되면 부동산 투기와 교통체증 같은 부작용만 더욱 심해져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 당장의 경제성을 따지자면 허허 벌판에 공항을 짓는다는 것이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보다 시야를 넓혀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인 전북을 살려 인구의 효율적 분산을 도모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자리잡게 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경제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단기적인 경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종합 판단을 통해서 반드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가 고른 기량으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각 지역의 예타 면제에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최경환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갈수록 점입 강행입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이 주거니 받거니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정쟁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국회 일정을 골고루 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국회 정치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무시당해도 청와대 편들기에만 특급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짜 단식쇼로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철 만난 듯이 한국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지 집권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운영, 국회 운영의 구상과 전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개혁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자극해서 2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유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정상화 운영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계약 법안 처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서 싸워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은 즉각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된 5.18 조사위원 자격심사를 철저히 좀 해야 합니다. 지난주 24일에 국회가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이 청와대로 이송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하고 재추천하라는 5.18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추천된 인사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처럼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 몇몇의 방해 행위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법에 규정한 자격 규정과 결격 사유 그리고 정무직 인사검증 7대 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5.18 단체와 유가족 등을 포함한 국민 여론까지 판단해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공개 회의 전환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